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IS 동서 2편이 되겠습니다. 1편에선 기업 개요나 재무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었다면 2편부터는 차트도 같이 보면서 현재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산업의 현황이나 올라갈 만한 재료, 더 나아가서 매크로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거시적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자, 통상 경제와 물가는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시에 채권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10년물이 5%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4.25%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어느 정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연준은 무엇보다 자산 시장에 고삐 풀린 모습을 좀 심하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그림은 성장을 살짝 둔화시키면서 슬금슬금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파월이 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연설을 통해 시장에 채찍질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채권 가격 상승에 좀 한몫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가계 지출, 실질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소비는 미국의 GDP 중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이런 조그마한 그런 균열에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자산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S 동서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자, 올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지기만 해서 굉장히 억울하시죠? 그래도 너무 억울해하진 마세요. 적어도 IS 동서 이 회사는 향후 있을 주택시장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뿐입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선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좀 빼도 너무 빼기는 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1편을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IS 동서는 그동안 주택 사업에 이렇게 강점을 좀 보였던 회사입니다. 자, 돈도 잘 벌고 재무도 튼튼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올해부터 주택 사업 수주를 대폭 줄여버렸어요. 자, 왜냐? 당분간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알고 미리 대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충분한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회사의 현금도 굉장히 많이 쌓아놨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돼도 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신사업으로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 사업이랑 폐배터리 사업이에요. 자, 우선 폐기물 사업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도 있죠. 자, 관련해서 2019년에 인선 ENT, 그리고 2020년엔 코엔텍,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들입니다. 또 올해 초에는 폐배터리 후처리 기업인 TMC,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자, 사실상 폐기물 수집부터 폐배터리 처리 기업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된 거죠.
또 올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BTS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좀 사들였는데, 자, 이 회사가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같은 곳에 4개의 법인을 보유 중인 상황이에요. 또 폴란드엔 폐배터리 모듈 전처리 전용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장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동안 주택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다가 갑자기 수주 안 받기 시작하니 시장이 지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IS 동서가 주택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주택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다시 또 주택 사업에도 집중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동안 잘 벌어왔던 노하우가 충분한 IS 동서의 주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반대로 주택 시장 계속 안 좋으면 지금 하던 대로 신사업에 투자 꾸준히 하면 됩니다. 재무 빵빵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조금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봅시다. 자, 이건 일단 주봉 차트인데, 뭐 다른 주식들과 좀 마찬가지로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바닥을 지금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자, 올해부터 터지기 시작했던 이 거래량 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터진 거래량을 나쁜 쪽보단 좋은 쪽에 또 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 세력 입장에서도 이 주식을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했으면 했지,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굳이 이 구간에서 털고 나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거래량은 모두 양봉으로 터졌거나 이전 양봉의 시가를 지켜줬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빼고 있는 건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지금이 바닥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아직 밑으로도 정말 크게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빠지다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못 지키면 요 밑까지 좀 밀린다고 봐야겠죠. 자,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올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었기 때문에 때가 언제가 되었건 세력이 준비가 되면 좋은 재료를 시장에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IS 동서의 경우 다른 재무 박살난 기업들이랑 비교하기엔 너무 튼튼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사를 좀 운영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최근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같은 거를 좀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 시 영상을 찍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